예, 금강경 30절 일합 이상분. 수벌이 약 선남자 선여인 이 삼천대천세계 쇠위 미진 의우나 시 미진 중 영이다불. 또다시 수벌이여, 좋은 가문의 아들과 딸이 삼천대천세계의 땅의 먼지들만큼 많은 세계를 셀 수 없는 힘으로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부른다면 수벌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원자들의 집합체는 참으로 거대하지 않겠는가? 수벌이언 심다 세존 하이고 약시 미진중 실유자 불적 불설 시 미진중. 수벌이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합니다. 잘 가시니여, 그 원자들의 집합체는 거대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만약 원자들의 거대한 집합체가 있는 것이라면 세존께서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이자하 불설미진중 적비미진중 심형미진중.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열애가 설하신 이 원자들의 집합체는 집합체가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의 집합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적비세계 심형세계, 그리고 열애가 설하신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셨는데,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 부릅니다. 하이고 약 세계 실유자 적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적비 일합상 심형 일합상.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만약 세계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애가 설하신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뭉쳐졌다고 말합니다. 수벌이 일합상자 적시 불가설 단 범부지인 탐착기사. 세존께서 말하셨다. 그런데 수벌이여,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로 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 그것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그러나 다만 어리석은 보통 사람들이 집착할 뿐이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봅시다. 자, 이 30절 일합 이상분에 와서 번역가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죠. 그래서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해석론을 무리하게, 또 자기 사견을 나열하고, 그것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뜻이 명료하지 않으니까 설명이 많아진다. 굵게 보면은 삼천대천세계를 부수 가루를 내고 그 입자들 모은 집합체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집합체가 큰가 어떤가,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 뭉친 것과 같이 보는 세계, 뭐 이런 말들이 쭉 있습니다. 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도 없고 깨달음의 길에 장애도 안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길을 걷기를 거부하지만 장애물 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부다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고 이걸 가르침으로 바꿨다. 자, 소명은 일합, 하나로 합쳐진 것은 네 떠날 리의 모습을 떠나다, 뭐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본문을 보죠. 삼천대천세계의 땅의 먼지들만큼 많은 세계를,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걸 또 가루로 만들어 그거를 집합체다, 원자들의 집합체다. 그럼 크겠느냐 작겠느냐 이런 거겠죠. 자, 구마라 집본으로 보면은 조금 확실히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내용은 뭐 뻔하죠. 먼지의 수와 같은 많은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세계를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데 한역들은 그 가루의 크기를 먼지로 제시해서 혼동을 주고 있다. 즉 구마라집본 보면 선남자 선여인이 작은 먼지를 부순다면 이 먼지들은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자, 이 조금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보입니다. 자, 원문은 뭐 가루로 만들어 합쳐서 집합체로 보는 건데, 물론 뭐 집합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먼지가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원문처럼 해석한다. 현장의 번역을 한번 볼까요? 이 삼천대천 세계의 대지에 있는 극히 작은 먼지들과 같은 양의 세계를 이와 같이 무수한 세계의 물체들로 극히 작은 것들이 모인 것과 같은 양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 극미치는 많지 않겠는가. 이게 뭉친다는 이런 뜻은 뭐 없는데 그래도 비슷하죠. 그런 세계와 같은 그런 극히 작은 것들이 모인 것과 같은 양으로 만드니까 이거 보면 가루로 만드는 번역이 빠져 있죠. 진제의 골자는 이 땅의 많은 작은 먼지를 불로 태워 소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불로 태워 합쳐서 묵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먼지와 같이 많은 세계를 단순히 그냥 먼지로 본다. 즉 이 삼천대천 세계의 먼지를 그냥 합친다 행가하고 삼천대천 세계의 먼지와 같은 세계의 먼지를 또 하는 거 억수로 가중된 먼지인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먼지라고 했다. 그렇지만 묵한을 만든다 이런 구상은 원문에 상당히 근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땅의 먼지들, 이 땅의 먼지들, 프르티비라 잠시 했는데 그냥 뭐 땅의 먼지 입자들 했는데 우리는 땅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땅의 먼지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가루로 만든다. 마심, 자, 마시가 뭐 먹물 이런 뜻도 있고 파우더, 가루 이런 뜻도 있고 블랙 파우더, 검은 뭐 가루다, 잿가루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번역들이 묵환, 묵분, 뭐 가루 이렇게 한자들이 많이 나오죠. 진제는 서승이라고 해가지고 불로 태워 회말, 불로 태워 재로 남은 것을 합쳐 묵한을 만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의정은 묵진을 만든다 이렇게 묵진. 뭐 검다 이런 거는 큰 필연성은 없기 때문에 가루다. 그래서 묵한 묵진 좋습니다. 여기는 뭐 해석에는 참고가 되겠죠. 자, 원자들의 집합체다 했는데 뭐 당시에 원자라는 말을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다만 그 인도의 그 파라마누라는 것을 보면 가장 미세한 원자 현대과학용어로 아원자라고 할 수 있는데 파라마누가 이 최소 단위의 원자인 아누의 7분의 1이죠. 그래서 파라마누 나왔기 때문에 아원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뭐 아원자라는 개념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원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파라마누를 왜 제시를 했느냐? 가장 삼천대천 세계하고 가장 극미한 파라마누를 대비시켜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개념으로 비교를 해준다. 그 이런 거를 붙여 만든 삼자야 모아가지고 집합체라고 번역을 해서 원문의 뜻은 그런 먼지 엄청난 먼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극소입자들을 일종의 집합체로 본다. 이렇게 보면은 그 집합체라는 것을 말하지만 미진중 작은 먼지의 집합이다.
진제는 린허치, 가상의 먼지가 모인 것으로 혹은 극미치, 극도로 작은 것을 모은 것이다. 현장과이죠. 자, 콘체어는 collection of atomic quantities, 원자를 썼죠. 또 mass of smallest atoms, 또 multitude of atoms, 이렇게 원자라는, 가장 작다는 뜻으로 원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번역이 많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기 집합체로 만들면 그것이 많다. 집합체가 뭐냐? 집합체에 속하는 원자를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원문을 잘 보면은 가루로 된 것을 하나의 집합체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크다라고 해야 된다. 바후크가 많다는 뜻인데 양쪽으로 다 쓰죠. 그래서 영역자들은 콘체, enormous, 거대하다, 혹은 레드파인, great,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많다와 크다, 이게 글자가 다르면은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크다고, 크다, 거대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앞에서도 공덕이 많다, 크다라는 다툼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바후를 한역들은 전부 많다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크다고도 번역을 하는 것도 맞다 이야기를 했었죠. 자, 삼천대천세계의 땅의 먼지들만큼 많은 세계, 그 먼지들만큼 많은 세계를 가루로 낸다. 즉 세계를 가루로 내는 거죠. 먼지를 가루로 내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그 세계의 숫자는 삼천대천 세계의 먼지들만큼 많은 수의 세계다. 그래서 이거는 뭐 gen지스강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 본 적이 있지만은 gen지스강의 모래 입자가 10의 32성이니까, 그리고 삼천대천 세계가 10억 개니까 뭐 그 수가 엄청나고, 계산하면 뭐 10의 32성 곱하기 10억, 이거를 가루로 내는 거겠죠. 자, 그 말하지만 아주 뭐 간략하게 세계를 부숴 작은 먼지로 만든다면 했는데, 진제는 태워서 제로 만들고 합쳐서 묵환으로, 즉 덩어리로 만든다. 집합체 덩어리로 만든다 하고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거대하지 않겠는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대합니다. 거대한 집합체가 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했는데, 한역들은 뭐 신류라고 해서 집합체가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산스크리트로 번역할 때 이 문제는, 이 지금 원자들의 집합체가 거대한 것을 묻는데, 막스 밀러는 이 사세드 바가반 바후 이거를 파라마누 이거를 원문이 요 뒷부분도 있네요. 쌈짜요 바비스야트, 이는 원자들의 집합체가 거대하면 했는데, 다른 산스크리트 번은 뭐 바후 파라마누 이 빠져 있어 가지고 사세드 바가반 쌈짜요 바비스야트 해서 집합체가 있는 것이라면의 뜻이 되고, 한역들은 이걸 참조했다. 한국에서 이거 번역한 책들을 보면은 막스 밀러는 원자들의 거대한 집합체가 있는 것이라며 하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게 정답이냐를 하기에는 우리도 선남자 선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가들에게 맡겨놓고 그냥 원자들의 집합체가 거대하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과 같이 그렇게 번역을 한다. 그래서 이 집합체의 신류, 여기에 대한 언급에 중점을 두지 않고 거대한 집합체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원자들의 집합체가 가상의 것이기 때문에 거대하다 할 수 있죠. 자, 흥미로운 번역이 하나 있는데, 진재가 가상의 먼지 리너치가 있는 것이라면 했죠. 세종께서 가상의 먼지라고 이름하여 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은 그 이름을 가상의 먼지라고 했으니 없는 것을 전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뭐 여기 책에는 동어 반복적 번역이라 하지만은 우리 머리에는 쏙 들어오죠. 가상의 먼지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면 가상의 먼지라고 이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정의 번역, 즉 모인 것이라는 성질이 있는 것이라면 작은 것이 모인 것이라고 설하지 않을 것이다. 의정의 말도 또 약간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있다. 의정은 가루의 성질이 아니고 가루들을 모은 성질이 뭔가 집중한 것이죠. 자, 이 번역자들이 이렇게 다 다르다. 이거는 우리는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 정도 내용만 알고 나중에 스스로가 깨달은 바에 따라서 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원자들의 집합체는 집합체가 아니다. 그래서 원자들의 집합체다. 이건 건강경의 논리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집합체는 집합체로서 현상을 제거하고 보아야 한다. 그 집합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여있는 성질을 부정한다. 이런 면에서 의정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모여있는 성질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번역한 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한 성질을 제거해서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다시 부르는 그런 의미가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 자, 논리적 순서를 주목하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원자들의 집합체를 말하고 거대한 원자들의 집합체, 그 다음에 원자들의 집합체 이 순서로 하나씩 떼고 있죠. 자, 여기는 거대한을 뗐고 여기는 원자들의 집합체를 뗐죠. 그래서 이 집합체를 하나 부정을 하면은 원자들의 집합체가 부정되고 거대한 원자들의 집합체도 부정된다. 이렇게 부정되면은 그거를 구성하는 삼천대천 세계의 세계성도 부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제 집합체의 개념을 삼천대천 세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들의 집합체로 본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성하는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성분자를 부정해가지고 이 세계라는 현상적인 개념을 모두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천대천 세계는 가루로 만든 원자들의 집합체에 들어가 있고 그 집합체로서의 성질이 부정되면 원자들의 집합체도 부정되고 체계를 가진 세계도 부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라는 고유한 성질만 남게 된다. 이 세계에 대해서 그 13절에 보면 세상의 체계로서 체계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한번 보여줬죠. 그래서 세상의 체계인 세계성을 부정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합쳐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말한다. 즉 서로 다른 논리로 종횡으로 엮여 있다 하는 그 좀 구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죠. 자, 이게 이것도 언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상의 체계에서 체계만을 부정해서 진정한 세상의 체계, 삼천대천 세계에서 세계만을 부정해서 진정한 삼천대천 세계. 즉 바로 앞에서 집합체만을 부정해서 원자들의 집합체를 보여준다. 초기 불교는 모든 걸 해체해서 본다 하는데 이 결국 뭐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환원주의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언어의 문제로만 대상을 분석하는 것은 그 실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는데 실제로는 잘 들어맞는데 그 이유는 언어가 실체와 완전히 괴리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실체를 일부 모방하고 그 실체의 어떤 특성, 유사성을 뽑아내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생각해. 세계라는 것이 있다면 덩어리로 뭉쳐졌다. 그래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뭉쳐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세계성을 인정한다면 이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다 이런 답을 달고 있는데 여기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계의 존재 여부가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에서는 이 수많은 세계를 가루로 만들어서 집합체성을 부정하고 이제는 또 세계를 긍정하면서 다시 원래의 논리, 즉 원래의 집합체를 긍정하면서 가루로 만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덩어리로 뭉친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즉 세계의 세계성을 부정하다가 긍정하는 과정을 하면서 그 30절 세계의 집합체와 삼천대천 세계의 세계성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은 원자들이 집합체와 덩어리로 뭉쳐진 것의 관계는 같다고 봐야 되는데 단지 청중의 이해를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바꾼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다. 그 덩어리 속에는 세계 전체를 갈아서 만든 입자가 있으니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되죠. 원문은 뭐 단순히 세계가 있다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한역자들은 신류 해가지고 실제로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 결론을 보면 세계를 모두 해체해서 집합체의 성질을 부정했고 이제는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덩어리로 뭉쳐져야 존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덩어리로 뭉쳐진 것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역의 경우 덩어리로 뭉쳐진 것을 일합상 하나로 합쳐진 모습, 진제는 취일집 하나로 잡아 모았다. 일합집, 의정은 취집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번역한 것이다. 영역은 seizing on a material object, 물질적 대상에 집착한다. 자, 밀러는 belief in matter, 물질에 대한 믿음이다. 레드파이는 attachment to an entity, 실체에 대한 집착이다. 자, 오히려 뭔가 약간 추상적인 언어들을 영역자들은 구상을 하고 있죠. 한역자들은 그냥 단순히 합쳐졌다 이런 표현인데 그 콘체는 물질적인 대상에 대한 집착 뭐 이렇게 물질적인 믿음, 정신적인 요소까지 자꾸 넣었죠. 그래서 그 콘체가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산스크리트 핀다, 이건 덩어리라고 우리가 제일 앞에서 나왔죠. 그래서 보시로 주어진 음식, 물질적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물질적 대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빈다를 물질이나 실체로 보고 집착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다. 콘체가 번역한 걸 잠깐 보면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적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예래가 가르친 것이다. 물론 뭐 이때까지 한 거하고 우리가 번역해온 거하고 거의 똑같죠. 근데 마지막인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영역자들이 보면 뭐 아뜨마그라호 바베트 뭐 중생집착, 영혼집착, 개인집착 이런 거에 해가 영향을 받아 빈다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해석한 것이다. 즉 빈다그라호는
빈다에 대한 집착이다 이렇게 했는데 덩어리라고 보는 것이 더 안 맞겠는가? 세계를 갈았으니까 그 가라가 뭉친 덩어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논리를 쭉 썼는데 그 큰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세계를 가루로 만든 집합체와 그 덩어리의 실체성, 그 다음에 삼천대천 세계와 세계의 관계, 뭐 이런 것이 줄거리죠. 이거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스스로 한번 깨달아보는 내용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 뭐 잠깐 비유도 해보면 부분들의 합인 전체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담론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물질적 세계관을 의미한다 이런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즉 또 세계를 갈아서 하나로 뭉친 것과 세계의 관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콘체와 영문 번역가들은 너무 물질적 세계에 대한 집착이라는 식으로 나온다. 자,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과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 그냥 덩어리로 뭉쳐진 것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뭉쳐진 것이 아니다. 즉 뭉쳐졌다는 걸 부정하는 것은 뭉쳐졌다고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고 정말로 뭉쳐져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 경전 앞부분에서의 건강경의 논리를 보면은 개념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 혹은 의심하지 않는 것, 또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풀기가 힘든 논리, 장엄한 불국토, 장엄하지 않다 이렇게 한 것은 장엄과 불국토가 결합된 것이지만은 장엄만을 부정해가지고 장엄의 의미를 제거하면서 장엄한 불국토를 제시합니다. 근데 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 우리는 이미 장엄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알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개념을 부정하는 게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계속 이걸 읽다 보니까 건강경의 논리를 알게 됐죠. 즉 장엄이라는 것을 분석하면 그것은 개념일 뿐이다. 그런 부정 뒤에야 불국토의 장엄이라 부를 수 있죠. 뭐 여기 차이는 덩어리로 뭉쳐진 거 이거는 우리가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뭉쳐진 것이라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장엄과 같이 보는 것은 뭉쳐지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 집합체를 개념적으로 상견할 때 다시 뭉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근데 일단 뭉친다면 그것을 다시 뭉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기가 심리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이런 예를 보여준 것이다. 장엄이라는 의미는 원래 씩씩하고 웅장하며 위험 있고 엄숙한 것인데 원래부터 있었던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장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됐으니까 어떤 개념도 없이 살던 시절부터 인류가 의미 전달,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장엄이라는 것이 마치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장엄 개념을 부정하기 힘든데 이제는 이제 뭐 쉽게 부정을 할 수 있겠죠. 건강경을 이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뭉쳐진 것도 마찬가지 뭉쳐져서 세상의 체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걸 뭐 부정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도 가능하다. 그래서 뭉쳐진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은 그걸 부정해서 세계라는 것을 사실상 부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즉 세계라는 것은 그걸 분해해 보면
아무것도 없다. 단지 덩어리로 뭉쳐진 원자들의 집합체다. 그래서 그 뭉쳐진 걸 부정하면 원래의 모습,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뭉쳐졌다 하는 것은 쉽게 이제 이해가 가능하죠. 그런데 구마라집본을 보면 세계가 실제로 있다면 그것은 일합상이고 열애가 설하신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다. 그 이름 일합상이다. 근데 원문에 없고 하지만은 이거는 구마라집 특유의 그 깨달음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산스크리트 문과는 좀 다르다. 여기 또 일합상의 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또 일합이라는 관념에 집착한 거 이런 거를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종께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로 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어리석은 보통 사람이 집착한다. 이거는 번역의 문제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사물의 특징이 소멸돼서 본질로만 이루어진 가루를 뭉친 거니까 말로 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고. 자, 문제는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이 비법도 아니다. 이 말은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머리가 좀 따라가기 힘들어서 그냥 비법도 아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왜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가? 근데 한역판에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다르마 굽타의 번역에 나오는데 진제는 시법, 비가 엄법, 이 법은 말로 할 수 없는 법. 이거는 아까 앞에 말로 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는 덩어리는 법인가 법이 아닌가 이 문제겠죠. 한역들이 이걸 번역하지 않은 것 이유를 여기 써놨는데 세 개를 갈아서 덩어리로 만드는 부분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아서 그래서 빼먹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답니다. 세 개의 구성본자를 법으로 본다. 즉 기본 구성단위 그것들이 모여 있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는 걸 어떻게 번역에 넣을 수가 있는가? 근데 세 개를 갈아서 덩어리로 뭉치면 세 개 속의 법도 같이 갈아져 버렸으니 그걸 뭉쳐진 것을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문 번역가들은 모두 그대로 번역을 한다. 자, 세 개를 갈아서 그 가루를 덩어리로 만든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역들은 못하고 영역하고 산스크리트 원문은 그대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보통 사람들이 집착한다. 자, 이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데 왜 집착하는 게 어리석은가? 즉 그것이 법인 거로 착각하여 집착하는 것이다. 아까도 봤지만 어리석은 보통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을 끝내는 말로 하는데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한역들이 번역하지 않았다. 즉 대부분의 한역들이 한덩어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리석은 보통 사람들이 집착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없죠. 다만 이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데 집착한다. 이 어리석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결론이 맞겠죠. 자, 이 번역은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거대한 구상이 아닌가.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고 실험 같은 느낌도 들어요. 대단한 구절이 이 피날레 직전의 클라이맥스 같은데 저기 그
이게 과연 대승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추가된 것인지도 이걸 보면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이걸로 마치죠.